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 히말라야. 그 히말라야 기슭에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이 있다.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악 스님. 그가 번뇌로 가득 찬 속세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한 자연인으로 서기 위해 멀고 긴 여정을 시작했다. 웅장한 자연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땅, 티벳이다. 세계의 지붕, 세상에 남은 마지막 순수의 땅. 공과 공항은 개발되지 않은 그들의 문명만큼이나 협소했다. 최근 세상의 관심이 이곳 티벳으로 집중되면서 그나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 평범한 구도자의 외출. 이제 자연인으로서 티벳, 그 영혼의 땅으로 걸어 들어간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상상 속의 이상향으로 살아있었던 티벳.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뒤에 숨어있는 이 티벳의 땅에 탐험가들과 식민지대의 모험가들, 작가들, 그리고 산악인들이 열정을 바쳤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수많은 구도자들이 따르고 있다. 티벳은 여행하기에 무척 까다로운 곳이다. 해발 4,000m 이상 높은 고원지대에 자리한 티벳은 이방인의 발길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손에 잡힐 듯한 구름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이곳에 티벳 고원의 상징 남초 호수가 있다. 티벳의 3대 신성한 호수 가운데 하나인 남초. 수면의 높이가 해발 4,71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염호다. 물이 짜다. 좋구나. 히말라야 너머 신기루처럼 존재하는 신비로운 불교의 땅. 남초 호수는 티벳 불교의 성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수행의 장소이다. 얼마나 많은 여행자와 구도자들이 이곳을 지났을까. 바람 부는 길목에 걸어두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부처의 말씀이 널리 퍼진다는 룽다. 하늘에 나부끼는 룽다에서 남초 호수의 신성함이 느껴진다. 신성한 티벳의 대자연은 영험함을 간직한 채 순례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머리와 두 팔, 두 다리를 완전히 땅에 붙이는 우체투지는 신에게 드리는 가장 낮은 자세의 경배다. 장사 땅에 나 숨삭스 신성. 다도 다 지삭스 동지도 사대요라. 다 단다 장사 동지는 소소게 링에 딕줍도 찡에 파르치 시약치 다야인데 치마 그 조개시도 독지 동인라. 스님은 신성한 호수 앞에서 가부좌를 들었다. 수많은 순례자들도 모두 이곳에서 잠시 발을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광활한 고행의 고원 위에 남초 호수가 놓인 까닭은 바로 그 맑은 물에 나를 비춰보라는 자연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히말라야 자락, 해발 4,000m 가까운 고지에 위치한 태양의 도시 라싸. 티벳의 가장 오래된 도시면서 1300년 티벳의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가 이곳 라싸다.
전통적인 티베트 불교가 생활화돼 있는 이들은 한 손에는 작은 불경이든 마니차를 돌리면서 옴마니 반매홈을 부지런히 읊조린다. 이것이 1000년 넘게 내려온 티베트인들의 전통이다. 라사 시내의 붉은 언덕 위에 서 있는 포탈라궁. 장엄한 포탈라궁이 라사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티베트의 정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정치와 불법을 펼치던 겨울궁전 포탈라. 그러나 이곳에선 달라이라마를 더 이상 만날 순 없다. 달라이라마는 떠나고 포탈라를 마주보고 있는 인민해방광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전투기. 중국에 의해 나라 잃은 그들의 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관광 명소가 된 포탈라는 중국의 삼엄한 경비 아래서 중국 정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 승려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시선을 끄는 이곳은 라사의 세라 사원. 이 사원은 첸이라고도 불리는 독특한 토론 수행으로 유명하다. 손뼉을 치면서 한 승려가 지금껏 배운 불경에 대해 한 가지 화두를 던지면 다른 승려들이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 답변에 대해 또 다른 반론을 제시하는 과정이 수없이 되풀이된다. 이것이 첸이 수행이다. 보기엔 마치 화가 나서 싸우는 것처럼 토론은 격렬하게 이루어진다. 지금은 400여 명의 승려들이 체니 수행을 하고 있지만 과거 건성기에는 5,500여 명의 승려들이 공부한 적도 있다고 하니 간접적으로나마 라사 시민 전체가 체니 수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욕망을 버리고 영혼의 정화를 갈구하는 티베트인들에게 불교는 그들의 뿌리이자 정신인 것이다. 승려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또다시 길을 나선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사는 티베트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티베트인들을 만나기 위해 사미에로 향했다. 사미에로 가기 위해서는 나룻배를 이용해야 한다. 나룻배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까닭에 물빛도 하늘빛도 모두 깨끗하다.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 자연이 얼마나 고마운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티끌 한 점,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펼쳐진 눈앞의 풍경들. 자연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욕심 없이 숙연한 마음으로 이런 순수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저 때묻지 않은 대자연의 품속에 사미의 마을이 있다. 사미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사미의 사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1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원시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사람들. 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농산일과 함께 양과 소를 방목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티벳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초원은 목동들과 양떼들의 생활 터전이다. 이로부터 유목 생활을 해온 티벳인들. 유목민족의 후예인 이들에게는 주로 털과 젖을 제공해주는 양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수단이다. 많이 가지길 원하기보다 적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티벳인들. 소박한 그들의 삶에서 행복이 묻어난다. 자, 양들아,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라.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고 곡물을 가득 메운 양떼들이 앞다퉈 집으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온다.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자연도 모두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다. 계십니까? 들어가네 배봐. 네, 다시 될래? 들어가네 배. 예, 하룻밤 묵어가고자 해서 들렀습니다. 네 옆에. 사미의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에 반한 우악 스님은 여기서 하룻밤 신세지기로 했다. 아홉 살 짜시라무와 7살 까마레치는 낯선 스님 앞에서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들려준다. TV나 라디오 같은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밤이 되면 이곳 사람들은 양탄자 짜는 일을 주로 한다. 직접 기르는 양의 털을 깎아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정성껏 짠 양탄자는 집에서 이부자리로 쓰거나 장이 서는 날 내다 팔기도 한다.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수유차를 만든다. 차 잎을 끓인 물에 버터, 땅콩 등의 재료를 넣어서 긴 나무통에 넣어 잘 섞으면 수유차가 완성된다. 평범한 사미의 농가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똑같다. 보리가루에 수유차를 부어서 반죽해 먹는 짬빠는 이들의 주식이다. 그수 대버요리. 여기 짬바리. 짬빵. 짬바. 수부 대버지 당고 요리. 뒤치는 뽀야.
티베트인들은 언제나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사원을 세우고 집에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불단을 설치하고 매일 기도를 올린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해온 오랜 습관이자 전통이다. 삶 속에 뿌리박힌 그들의 종교가 바로 오늘날 티베트인들을 평화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因为基本上呀，的嘞，住都是死，住呀，全部下钱，这个阿里个嘞，老穷对了个嘞，干妈妈口就，俺呀，没啥的差不多就是，怕吃的是要不钱，怕那么大点着点不钱，俺公边那吧，去的点着就，俺去的都是要不就，我点着这俺基本上呀，的。 다음날 아침, 스님은 마을의 중심에 있는 사미의 사원을 찾았다. (1225년) 전에 만들어진 사미의 사원은 티베트 최초로 불상과 불경, 승려 이 삼보가 모두 갖춰진 사찰이다. 아침 독경이 한창인 대웅전. 이곳엔 120여 명의 승려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삶은 곧 기나긴 수행의 연속이다. 대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현세에서 모든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지금의 수행을 서두르진 않는다. 차근차근 제대로 익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느리게 그러나 깊게 삶을 관조하는 법을 배우는 승려들. 깨달음을 향한 티베트 승려들의 끝없는 정진. 같은 승려로서 부끄러워진다. 온전히 나를 수행했던가.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낀다. 사미의 마을은 모두 8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8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사미의 사원을 관리한다. 그들은 사원을 손질하는 일이 그들의 정신을 가꾸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공동 작업에 참가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안식처이면서 사람들의 쉼터이기도 한 사원을 함께 관리하는 것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있다. 네 벽에 강고에 독일 강라던 저기 아르가자다는 데서 네네 아르가자디다 강부디 돈에 로잔이 저 숨지던 데 투비던 데 제시던 데서 네자네 엔던 저기 뷰제다스다 준 케요 난다요 말이스 근데 저리요리스 뷰제다스 강지텔데 하나 케네 토리스던 데 하나 로니 저 숨지 로제돈 하스던 데 제 투비요리스 아르가자네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하고 따뜻한 이들이다. 그 중심에는 그들의 종교가 있다. 그래서
자연과 사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다. 티벳은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욕심 없는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그들이 그렇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현세보다 다음 생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이 그렇다. 티벳은 오히려 또 다른 숙제를 던지고 있다. 길은 또 그렇게 놓여 있었다. 땅의 촉감도, 바람의 느낌도, 태양의 감촉도 이제 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자연인이 되어가고 있다. 콩갓의 산 중턱 해발 4,300m에 위치한 청박 수행지. 이곳엔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자 속세를 떠나온 사람들이 높은 산중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먹을거리 하나를 구하는데도 아랫마을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왕복 14시간을 걸어야 하는 고통은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행이 된다. 청박 수행지는 200여 명의 수도승과 50명의 비구니들 그리고 행자들이 공동체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108개의 토굴에 각각 흩어져서 3, 4년 정도 수행하다가 산을 내려간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특히 겨울에 춥지 않아 수행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구나. 여기 분위기 괜찮네. 여기 삼복숭아네. 그렇지. 티베트인들이 최고의 수행으로 여기는 토굴 수행. 과연 토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올해로 7년째 수행을 하고 있는 77의 비구니성. 현생이 끝나갈 즈음 다음 생을 위한 더 나은 정진을 위해 이곳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너를 쓰지 탄제 더하던데 쇼 라이냐면 기분이하고 기분 깜빈나 서도는 좀 매블을 laz면 이제 기분이나 만네자 라프단 만네매고 또 사투이만 마고 르드 버전이 기는 만네라 또세 기워 고통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도 다른 것일까? 다음 생을 준비하는 비구니에게 행복은 더 이상 현세에 있지 않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얻으려 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가. 티벳이 그리고 평범한 티베트인이 전해준 행복의 말이 라사로 향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어둠이 거칠 무렵 도시를 가득 덮는 향 연기와 함께 라사는 아침을 맞는다. 티베트 최고의 불교 성지인 족항사원. 티베트인들의 소원 중 하나는 바로 이곳 족항사원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라싸는 물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티베트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로지 마음속 행복을 찾기 위해 시간을 잊고 고통을 잊으며 이곳으로 온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들의 모습에서 스님은 저절로 숙연해진다. 자신의 행복을 찾으러 온 이 평범한 순례자들은 또 다른 가르침을 준다. 티베트인들은 족항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팔각 모양의 바코르 거리를 시계 방향으로 포라, 즉 성지돌이를 한다. 한 바퀴를 돌면 하루의 업이 소멸되고 세 바퀴를 돌면 일생의 업이 소멸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포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는다. 스님도 이들과 함께 포라를 돌면서 티베트인들의 믿음처럼 자신의 업을 생각해 본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상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포라를 돌면서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업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갖는 티베트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바쁜 우리들에게 그 시간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45년째)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살아가는 티베트. 도로 표지판에서부터 모든 것이 중국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가운데 70%는 중국인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연과 불교 유적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라싸에 개발의 바람과 중국의 한족 이주 정책으로 부유한 이웃 사천성에서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건너왔다. 티벳의 심장 라싸는 그렇게 중국에 의해 서서히 그 흔적이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싸는 점점 변화되고 있다. 순수의 땅이던 라싸에도 자본주의의 상징인 복권이 등장했다. 그것은 가난한 티베트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며 물질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게 가져도 행복했던 순수한 티베트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혼돈의 도시가 되어버린 라싸. 영원히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천년이 넘는 티벳의 역사는 그러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른 아침 포탈라궁 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티베트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굳건히 지키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포탈라궁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기도를 올린다. 달라이라마가 떠나고 난 쓸쓸한 포탈라궁. 비록 45년 전 달라이라마는 이곳을 떠났지만 달라이라마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달라이라마의 상징인 포탈라궁. 평화를 지키려다 오히려 잃어버린 포탈라궁이지만 흔들리는 티베트인들의 마음을 여전히 근엄하게 다스려주고 있다.
티베트인들의 강인한 정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포탈라궁과 기도하는 티베트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과 희망은 아직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단다 가래 인스나 그 지텔이야 다 조시네레 다 초와교 임부도 주다니만 사야 메바 두스다 수수 두리만다 바두스테테니 둔주 다단다 수수 두리도 주다 초와야리 거치요리 아이스나 안단다 레세에 다단다 수수 사체도 주다지 강바다 임부도 발로지 참로 사와게지 균도 거치요리 시그다 부르기 로튜고란다 두나미안 주리야요 말일 달라이라마의 여름 궁전이던 노블링카.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은 티벳의 역사를 말해주듯 쓸쓸해 보인다. 자연인으로 온전히 서고자 했던 영혼의 땅 티벳. 그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 뒤에 보게 된 티벳의 아픔. 그로 인한 번뇌는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쇠락해진 티벳의 역사를, 잃어버린 티벳의 문화를 이 노블링카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고통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참 수행자다. 고통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가. 그리고 그 고통마저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티벳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가난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과 친절을 베푸는 티벳 사람들. 그것은 티벳 문화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힘이다. 척박한 자연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티베트인들. 그들은 언제나 소박하고 언제나 고요했다. 언제나 가진 것이 적었으며 언제나 풍족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영혼의 땅 티벳은 순박한 티베트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행복과 불행, 그 고통의 시작과 끝도 모두 나에게 있다는 것을. 티벳은 그 작은 가르침을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